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여야의 평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성공이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는데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좀 어떤 걸 꼽으실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미가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인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예. 특히 강력한 조치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두 가지 관점을 한미가 인식을 공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과 대화 조건이 한국이 더 감이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직접적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힘을 실어줌에 따라서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문제 관계에 나서는 데서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것을 미국이 승인해 준 것, 이런 점이 전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오히려 우려했던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한미 간의 우려와 달리 큰 성과를 남긴 반면에 한미 FTA에서는 공정한 무역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향후에 한미 간에서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 힘겨루기라든가 계속적인 밀고 당기기의 협상들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건 좀 과제로 좀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첫 해외 방문인데 그것도 이제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라는 것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절반의 성공을 했다. 미국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실 문정인 특보의 위드로 윌슨 센터에서 있었던 발언들, 예. 특히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동맹관계냐 이런 발언들, 또 이 사드 이 배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굉장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조금 뭔가 균열을 일어나지 않겠나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더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그 부분에 서로 확인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북한 핵 문제와 그런 미사일의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주체를 남한으로 일단 양해를 받았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사안이다. 다만 이제 서양호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제들이 몇 개 남아 있는 게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이제 호혜적인 관계로 정리하겠다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위비 분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지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40억 불 넘는 외교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MOU라는 체결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얼마만큼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외교적인 이제 조율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어쨌든 아무튼 이번 방미 첫 외교 측은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게 이제 사드 문제를 또 특히 이제 불쑥시키고 사드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 폴 라이언 의장을 만나면서 사드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가 환경 문제도 크게 문제 안 된다. 또 한미 군사 훈련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을 그래 자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식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한미 동맹 관계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왔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공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도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후보자들의 의혹이 많았던 만큼 시작부터 좀 여야가 시끌시끌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재미를 좀 많이 보셨는데 예. 인사청문 국면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그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던 그 비리 의혹 3종 세트라고 했던 슈퍼위크 기간에 예. 있었던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대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사배이사를 등재했는데 본인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의 얘기는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송영무 후보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고액 자문료 문제,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는 내용은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처신의 문제라든가 도덕적 흠결에 대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문제라든가 탈법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아마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 채택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부적격을 하거나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새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 미달이다,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청문 채택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아무래도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야당 눈높이로 볼 때는 청문 채택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청문 채택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과연 맞느냐 자질 부분이거든요. 자질이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은 전문성하고 도덕성인데 이 지금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송영무 그 국방부장 내정 같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성까지도 지금 그 여당에서조차도 전문성에 문제 있다 할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 통해서 다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지하고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 차이가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알고 하는 것이 그게 범죄예요. 실수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후보자들이 3명의 후보자들이 거의 다 범죄 행위를 실수로 전부 다 그 변명을 했단 말입니다. 음주운전 다 범죄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이사 논란도 알고 한 거예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인감을 맡긴다. IMF 때 인감 맡겨서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새 후보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범죄 행위 자체를 좀 실수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 세 사람을 강력히 추천을 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도 그렇고 취임 전에도 그랬다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돌아오시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 사람을. 이렇게 됐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과연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냐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아마 눈 뜨고 지켜볼 거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워낙 지금 고공 행진하고 있지만은 예, 예. 이 인사청문회를 를 갖고 지지율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은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 게 이게 강행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될 것이고 강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라든가 도덕성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것들은 뭐 청문 과정에서도 소명이 잘 안 되는 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더 재미나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보수 야당의 눈높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적합이 56%, 부적합이 33%, 조대호 후보자는 적합이 55%, 부적합이 29%, 송영무 후보자도 적합이 47%, 부적합이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한 도덕성 문제라든가 직무 적합도가 썩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소위 말해 청문위원들인가?
스피커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은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그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큰 치명적 흠결을 받았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막말이라던가 그리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통해서 역대 사상 최저라고 가까운 1988년도 이후 보수 정당 중에 가장 낮은 7%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라던가 정치 공세로밖에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야당 이 장관이 적절한가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그런 불신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직무에 일정하게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3대 그 거학이 뿌리 잡고 있는 국방, 교육,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얻는 손실보다 임명 안 함으로써 얻는 손실보다 임명함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는 성과가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서양호 소장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 게요. 대한민국 개혁을 할 수 있는 칼잡이가 그래 없습니까? 천지입니다. A급이 천지입니다. 코드와 맞춰서 하려니까 이런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금 승자의 논리로 이 청문회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과거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서 낙마를 다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핑계대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바뀌게 돼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들이대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청문위원들이 주장하는 청문회 기준 또 지금 후보자들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은 청문회 왜 합니까? 대통령이 고위권한의 임명권자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 뭐냐면 야당이 협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계속 하세요.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를 갖고 사실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왜 합니까?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개혁을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자의 논리로 이번 청문회 과정을 봐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로 과거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으며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협치를 하려면요. 야당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돼요. 과거 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할 적에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좀 고민해보면서 그래야지 그게 상생의 정치예요. 덧셈의 정치고 윈윈하는 정치예요. 그것을 불과 지금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야당이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뒤집는다? 그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야당이 그런 행태 때문에 9년간 10년간 집권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10년간 집권 안 할 각오를 가지고 국정의 발목 잡기라고 의혹 부풀리기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가 볼 장관 임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나 오히려 나머지 정당들이 야당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국정을 발목 잡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민심인 외교안보, 국방, 검찰, 교육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한 곳에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도 그런 민심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야당이 예전 행태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진보 정권이 개혁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다는 논리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만 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지금 청문회 채택이 야당이 동의한 그 장관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왜 했겠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야당이 지금 청문회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다 앞으로 남아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해서 세 사람 남아있는데 좋은 후보 내보세요. 지명해보세요. 얼마든지 야당에서 도와줄 겁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야당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의혹 조작 사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초반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번 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 그리고 김인원 부단장 이렇게 소환될 예정이고 앞서 좀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좀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민심과 좀 동떨어진 인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이유미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가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이 오늘 발표한 대로 공정선거 추진단에 있는 그 추진단장인 현역 이용주 의원을 제외한 김성호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을 했는데 소환할 예정인데 네. 아마도 그 소환을 한 이유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모 혐의일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지 되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출석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아닐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한 공모 관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의 소홀도 공직선거법상에서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점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소환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유미 당원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 차원의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탓을 한다던가 그리고 검찰 탓을 하는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전 대표의 시각은 좀 온당치 못하다. 법적인 문제가 있은 것도 드러나고 있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한 그 국민의당이 먼저 환골탈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만이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런 자세와 법이 하는 거에 따라서 지켜보겠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계속 침묵을 지켜왔던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늘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조작 그러니까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조작 전하고 조작 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예. 안철수 전 의원의 어떤 입장이 좀 밝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작 전에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과연 이걸 조작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조작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된 걸 갖고 몇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저는 좀 추측이 됩니다. 예. 이 선거 과정상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영린을 건드리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몇 사람 정도는 조작됐다는 정도는 알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작 이후에 이것을 갖고 와서 5월 5일 날 이제 이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 전 단계 후 단계에서는 발표할 때는 적어도 조작 내용은 모르지만은 핵심들은 안철수 전 그 당시 후보, 예. 그다음 뭐 박지원 그 당시 이제 대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인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선거대책본부의 그 정무팀장을 맡아가고 이런 관례들을 지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BBK 사건 예. 이런 거 보면은 핵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보고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이게 터지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그 태도가 조금 불분명한 게 예를 들어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인데 이게 문자로 예를 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저는 답을 안 했다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죽고 싶다고 문자 오면은 이게 자살 행위가 아니냐 싶어서 막 119에 신청하고 하는데 예. 되게 안철수 그 전 대표 입장 정도면 이런 문자가 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되게 통상적으로 당에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이유미 씨가 전화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달라. 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뭔가 조금 좀 불안하다. 예. 그리고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조작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문자가 왔을 적에 당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왜 이 문자가 왔는지. 그리고 이유미 씨가 무슨 일에 관여됐나 이렇게 해서 내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 이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거는 뭔가 좀
꼬리 자르겠는가 아니면 뭐 이를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냐.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이제 검찰이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할 거단 말입니다. 네. 당내도 있지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할 적에 뭔가 지금 그런 연결고리를 좀 그 자르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남은 앞으로 시간이 지금 6일이 지금 다 됐는데 아직도 예.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초에는 정도는 안철수 전 후보가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네. 타이밍은 일종의 말하거든요. 이번 또 타이밍을 놓치면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다 뒤집어서는 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입장 표명이 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일단 뭐 대면 조사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도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